증시 워밍업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과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까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장 전에 시장을 한눈에 미리 보고 꾸려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꽉 채워서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또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김영재 이사가 첫 번째 장 이슈로 무엇을 들고 오셨는지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실적 시즌 중간 점검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최근에 국내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지만 최근에 실적 발표를 지켜서 보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거를 부인할 수 없는데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고 제조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아주 긍정적인 성장이지만 국내는 사실 그렇습니다. 소비가 다시 좀 회복은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이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4일 기준으로 보면 S&P 500 기업들 중에 26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80%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이 잠적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최대 1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분기 사상 역대 최대치 영업이익인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2009년 2분기 1조 2,400억대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무려 12년 만에 이걸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향후 발표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도 기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우에는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한 24.5% 정도가 증가가 예상되는데 특히 국내에 그런 많은 영향을 주는 IT 섹터의 그런 1분기의 그런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추정치가 지금 한 2.4%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미국 IT 종목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어떤 긍정적인 코스닥 종목들 많이 또 좋을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역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45조 2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66.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3월 말 전망치보다도 한 1조 3천억 정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한 2주 동안에. 그래서 일단 추세도 일단 우상향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순이익 자체도 32조 5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2018년과 2017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로 분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실적 추정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 전체 올해 그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140조 원 또는 140조 원에 근접하는 이렇게 추정하는 증권사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에 142조 7천억 원을 상당히 근접한 결과로서 올해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증시가 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지금 많이 조정되고 있고 상향 조정되고 있고 2분기도 지금 상향이 좀 가파르게 되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의 실적 모멘텀이 하반기보다 더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것도 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해 보실 섹터는 일단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철강, 그리고 건설, 건자재, 증권업을 좀 주목하실 필요 있는데 최근 트렌드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수익률이 좀 양호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런 섹터 내에서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분기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점들을 체크해 봐야 할지 콕 짚어주셨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볼게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공매도 재개 D-14입니다. 2주일가량 공매도 재개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5월 3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3월 15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전 종목에 됐는데 예. 5월 3일부터는 일부 종목에 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 기준으로는 네. 지금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피 150 종목에 한해서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대형주 위주로 재개가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에서는 거의 88%에 대한 것이고 예. 코스피는 뭐 종목 수로는 10%인데 상당히 좀 시가총액으로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번에 상당히 길었고 그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았기 때문에 네.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 지금 객장에서 많은 문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매도 재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거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과거 사례를 좀 바탕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공매도 금지가 과거에 2번 정도 있었고 재개가 2번 됐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 위기였던 2008년 1월 1일부터 8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된 당일에 코스피가 1.38% 상승했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그 1년간 코스피도 보면 코스피는 16.8%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7.5% 하락해서 좀 재개 당일 효과가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유럽 재정위로 증시가 출렁거렸던 2011년 8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금지가 됐었는데 네. 공매도 재개 첫날 11월 10일이었는데요. 코스피가 무려 4.94% 하락하고 코스닥은 4.05% 하락하는 급락 장세가 좀 연출됐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양시장은 1년 동안 수익률을 봤을 때는 소폭 상승했다라는 점이 특징인데 이렇게 상반된 그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과거 사례를 보고서는 좀 판단하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거는 2008년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8개월로서 조금 상대적으로 길었을 때 어떤 그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좀 상승은 아니겠지만 하락이 너무 심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가 사실 또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자금이 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수의 전환도 공매도 재개가 일부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가 하나의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글로벌 헤지 펀드라든지 뭐 롱숏 펀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서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외국인 투자 자금의 어떤 그런 매수세가 지속되는 것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베이스로 지금 지수가 좀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데 무차별적인 공매도를 때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좀 투자 심리의 악화,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염려가 필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작년에 너무 좀 증시가 급등했죠. 그리고 지수상으로 급등했지만 종목도 급등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서는 좀 매매를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 K배터리 동맹 가속을 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또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호재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동맹되는 내용을 봐야 할까요?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최근에 그 뭐 주말 사이도 나왔지만 LG 에너지솔루션하고 GM이랑 합작 배터리 제2공장을 세운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상당히 그렇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그런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LG와 SK 소송 합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업체들과의 그런 제휴를 맺는 글로벌 완성차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소식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 중장기적으로 2025, 26년까지는 확실한 그런 먹거리를 마련했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의
그 배터리 제조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꺾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폭스바겐이 2025년 이후에는 자체적인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항상 한 상태인데 이게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좀 배터리 생산 업체에 대한 그런 장밋빛 전망이 조금 훼손됐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투자하실 때는 완성 배터리 업체보다는 오히려 그 완성 배터리 업체의 다수 업체에 좀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중소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에 좀 더 주안점을 두셔서 투자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적 시즌의 중간 점검,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전에 살펴봐야 할 포인트들, 그리고 K배터리의 동맹 가속성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이야기해 주셨네요.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